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부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관계부사를 설명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먼저 순서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는 먼저 첫 번째 관계부사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관계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관계대명사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문법을 공부할 때, 그리고 모든 학업을 공부할 때 단순히 정리 없이 그 다음에 순서 없이 공부를 한다면 공부법이라는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마치 컴퓨터와 마찬가지죠. 컴퓨터 안에서 파일이 제대로 정리됐을 때 자기한테 좋은 그리고 필요한 때를 적시적소에 제대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순서 없이 그리고 제목이라는 거 없이 그리고 제목을 이해하는 거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문법은 항상 들판에 널려져 있는 조약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가 안 돼서 항상 여러분이 문법을 이해 못한다라고 오해되는데 실제적으로 문법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의 정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가드는 여러분에게 문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의 공부법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문법을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 시작해 볼까요? 관계부사는 첫 번째, 관계부사의 이름이 있는지를 반드시 정의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시고 나면 나중에는 무엇이 유의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암기해야 되는지 스스로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즉 문제를 풀어서 본인의 약점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확인 작업까지 4단계를 거쳤을 때 여러분이 한 번의 수업으로 그리고 한 번 공부하는데 자기가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하면서 그리고 공부했다라는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동해 볼까요? 관계부사의 정의, 즉 관계부사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부사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즉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이 문법이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 거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관계한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관계한다는 얘기는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사라는 얘기는 부사의 내용을 대신하여 두 문장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름이 관계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부사가 나 알아? 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붙였는지를 확인해야죠. 그래서 이름이 관계부사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부사란 무엇인가? 혹시나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이 꼭 얘기하는데 부사, 명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내가 문장에서 확실하지 못하면 반드시 선생님과 조금 더 공부하거나 아니면 특강을 이용해서 꼭 이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부사란부터 시작할까요? 부사란 문장에서 시간, 때, 장소, 이유, 목적, 결과, 양보. 양보라는 것은 뭐뭐이지만, 뭐뭐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부대 상황,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고 조건은 뭐뭐이면의 내용으로 꼭 이해하세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때, 장소,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양보, 부대 상황의 조건으로 되셨죠? 이 내용이 들어가면 모두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 내용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부사의 정의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부사의 내용으로 두 문장을 연결하는 말이 관계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관계부사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 이제 진짜 관계부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is the day. 한 문장 보이시죠? Some people go to the church at the time 혹은 at day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 보이십니까? 그 시간 at the time 혹은 at day, no, in the day 라고 해야죠. 이럴 때 day하고 관계가 있죠. 되셨습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은 두 문장이 서로 관계되는 애가 있으니까 얘를 없애버리고 그런데 얘가 부사거든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시간을 나타내는 두 문장에 연결하는 접속사 when을 붙여서 Sunday is the day when people go to the church. 두 문장이 연결됐죠. 그리고 얘는 두 문장을 시간을 나타내면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 시간은 부사라고 그랬고 두 문장을 연결해서 관계 부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관계 부사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This is the spot. 장소. The accidents happened there. 자, 여러분. there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건 선생님이 부사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there와 spot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친구와 This is the spot 한 문장 Now the accidents happen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겠죠. 두 문장이 연결됐습니다. This is the spot the accidents happen 일어난 장소예요. 뭘 대신했죠? 문장의 부사를 대신해서 장소를 나타냈다고 그랬죠. 두 문장을 연결하니 얘를 관계 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관계 부사가 이해되셨나요? 사고력이 좋은 친구들은 관계 부사의 정의를 공부하고 나면 그러면 이거를 체크하려고 무엇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이 저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떠오르면 이제 사고력이라는 자체를 여러 방면에서 학습을 받아야 돼요. 자, 무엇이 나올까요? 그렇죠. 관계부사를 알맞게 쓰고 관계부사가 이해됐는지를 설명하는, 즉 확인하는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관계부사가 정의를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갑시다. 그러면 이제 다 저절로 그 다음이 궁금해지죠. 왜 저절로 궁금해지냐면 이제 관계부사의 정의가 됐고 그다음에 예문을 봤을 때 시간을 나타내는 거, 장소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있다면 아까 정의에서 부사는 시간대, 장소, 원인 그럼 도대체 뭐가 있지? 라는 걸 하게 되죠. 감사하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오케이. 실제적으로
관계부사의 종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 장소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것. 요렇게 표시됩니다. 세 가지요? 한 가지가 더 있지만, 자, 그거는 첫 번째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렇게 많지. 부사의 내용이 많았지만 요 세 가지부터.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는 선생님이 펜을 그걸 못하겠네. 두꺼운 펜을 원했는데 바뀌었어요. 기억합시다. Do you remember the time when it happened? 됐습니까? Do you remember the time? 시간을 나타내죠. 이것이 일어난 때를 알아요? 라는 얘기죠. 선생님, 여기서 또 스스로 머리를 생각하면서 하는 친구들은 질문이 빡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어떻게 질문이 튀어나오느냐? 선생님, 저 관계대명사 배웠는데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관계대명사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이 저절로 튀어나오면 공부는 엄청 재밌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따 설명할 테니까 그러면 선생님 관계부사에서도 선행사가 있나요? 선행사가 있습니다. 선행사란 관계부사 혹은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 있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때는 나중에 관계대명사에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선행사가 시간일 때 이런 식으로 관계부사, 부사의 내용을 대신해서 하는 시간을 알아요 라는 내용이고, 장소를 나타내는 건 I found the place 보이시죠? Where, 장소를 나타내서 my dog hid my watch, 숨겼던 장소를 발견했어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I will tell the reason why I reject invitations. 왜 초대를 했는지 이유를 말할게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관계대명사는 목적이나 소유격이나 이것들을 대신하지만 관계부사는 장소나 이유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대신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관계부사의 종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 장소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종류 when, where, why가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말이 떠오르겠죠. 공부는 공부하고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해했더니 다른 데이터와 부딪혀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것들이 해서 이러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과 공부했을 때 선생님의 말이 이해되고, 그리고 다른 데이터와 상충돼서 질문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데이터와 함께 이용돼서 깨달음이 생기면, 그래서 얘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하나로 정리되면 완전히 공부하게 되는 머리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관계부사의 종류 중에 how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따로 선생님이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조금 더 특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부사의 종류 how는 방법과 방식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this is how they eat their food in China. 어떻게 있는 그들이 음식을 중국에서 먹는 방법이지요. 되셨죠? This is와 그 다음에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입니다. We should change how we spend our money.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바꿔야 돼요. 두 문장이 연결되지만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두 문장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라는 방법은 the way라는 애도 항상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how는 자기 혼자 쓰지 the way라는 애하고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쓰게 되죠. This is the way how 이런 말은 없다는 거죠. This is the how we eat their food in China. 혹은 This is the way we eat their food China. 혹은 This is the way that 가능합니다. how는 안 돼도 that eat their food China. This is the way that을 바꿔서 in which they eat their food China.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갑자기 머릿속에 복잡하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되면 그거는 학교에서도 복잡한 줄 아니까 당연히 심화 문제로 문제를 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도 있겠네 라고 확인되죠.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요? 그렇죠. 다음 중 표현으로 틀린 것은 혹은 어법상 틀린 것은 혹은 다음 중 같은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쓰고 다섯 번째 how, the way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겠죠. the way, the how 이렇게 붙이거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은 무엇이 나올까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알맞은 관계부사를 지금까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정의가 되니까 알맞은 관계부사를 찾나요? why나 when이나 how나 그 문장에 맞게 내용에 맞게 알맞은 관계부사를 찾을 수 있나요? 이게 기본 문제. 다음, 선행사를 보고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장소나 이유나 방법의 의미로 무조건 관계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대명사하고도 섞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계부사 혹은 관계대명사, 접속사, 의문사가 구분돼야 되는 문제를 반드시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게 심화 문제. 다음, 또 하나는 how의 표현 문제. 이렇게 관계 부사는 세 가지 부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관식이나 혹은 사지선답형이나 그다음에 어문을 읽고 즉 내용을 읽고 그 어법을 찾아내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하게 되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의 패턴 즉 요지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거. 지우개가 안 되네. 그냥 합시다. 자, 선생님이 기계치양. 선생님 스스로 되게 그 디지털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 아날로그를 지키는 게 옳은 길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생각이 바뀌었어. 기본은 아날로그 대 인간이니까.
그런데 디지털은 방법으로 꼭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서툴르래도 이해해줘. 근데 선생님이 결국은 발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관계부사는 부사를 대신하여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말이고,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 거, 즉 주어를 대신하는 대명사, 목적어를 대신하는 대명사, 혹은 소유격을 대신하는 대명사를 대신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이름에서 나오지. 얘는 명사를 대신해서 두 문장을 연 거고, 얘는 부사를 대신해서 두 문장을 연결한 겁니다.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공통점은 연결했다는 접속사의 일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엇의 차이냐? 관계부사는 관계 뒤가 오죠? 똑같이 선행사가 있다는 거. 똑같습니다. 됐죠? 그런데 관계부사는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목적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뭐 하나 빠진 게 없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뭐가 빠졌을까요? 얘네들이 하나씩 대신한다고 그랬으니까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소유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안 돼요. 어떻게 완전한 문장이 안 되는지 확인합시다. It is a small town which 관계대명사입니다. I sometimes visit with my family. 뭐가 빠졌을까요?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빠져서 완전한 문장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는 목적어가 있죠? 나 만났어. 누구를 만나? 제인을 만나.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나? There. 부사를 대신한 거죠. 자, 여기서 질문들이 많고 의문이 많은 친구들은 선생님, 부사는 문장을 완전한 문장의 성분으로 할 수가 없나 봐요. 필요 없습니다. 부사는 decoration이에요. 목적어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이직부터 여러분이 문장의 성분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엄청 쉬워지는데 여러분이 문장의 성분을 밑에서부터 안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인가드는 항상 문장 성분을 여러분이 초반에 즉 1학년 때 그거를 가리키려고 했거든? 근데 여러분의 주변이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리키고 그냥 한단 말이야. 그냥 갑자기 투번상 가리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즉 뿌리를 내리는 건 문장의 성분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교과서에 문장의 성분이란 건 일형 방구도 안 나오거든. 근데 거기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시험 대비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 대비 안 나오는 건 귀들여 듣지 않아. 얼마나 어리석냐고. 학문은 절대 안 바뀌어. 근본적인 뿌리를 내리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서 있는 거. 그게 근본적인 뿌리는 교과서에 안 나와. 왜요? 교과서인데? 아니, 교과서는 즉 꽃이 나와. 꽃이 나오면 그러면 누가 뿌리를 가리켜요? 선생님. 우리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뿌리부터 이해돼서 한 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 배우면 그 뿌리가 돼서 멋진 나무가 되게끔 가르치는 게 인가드네 생각.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걸 지워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 할 수 없다. 다음에 하자. 자, 선생님이 애쓰고 있는 거 알지? 못해도 하는 거야. 어수룩해도. 어수룩해도 선생님이 애쓰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봐주잖아. 우리도 너희들이 어수룩해도 너희들이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봐주는 거야. 애쓰는 건 반드시 보여야 돼. 자, 요까지가 선생님이 말한 것까지가 관계부사의 기본이에요. 이제 관계부사를 더 심화하려면 고등학교? 그런데 내 생각에는 고등학교에 가끔씩 나와. 그래서 2학년까지는 몰라도 3학년 어느 정도 고등학교 수업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 선행사의 생략, 관계부사 의아댓 처음 들어봤지? 관계부사와 전치사, 관계대명사의 전환, 복합관계 부사를 알아야 돼. 지금 인가드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그 전까지. 그러나 3학년의 어법반들은 뒤에 게 잘 배워온 친구들은 정리하고 2단계를 어법반에서 시작할 겁니다. 2월 달부터. 이해되셨나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지만 선생님이 테크닉을 좀 더 많이 배워서 그다음에 다음엔 좀 좋은 걸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자, 원장 선생님이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되게 좋다. 자, 다음에 봬요.